그럼 세 번째 필살기 알려주시죠. 재밌다. 이거는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되게 좀 늦됐지만 그때 너무 이제 좋아하고 잘했던 게 있어요. 네. 사실 정말 좋아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장기예요, 장기. 장기. 장기 뭔지 아시죠? 이제 네. 바둑 알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너무나 좋아했고 잘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친구가 만약에 놀러 왔다 그러면 저는 일단 장기판부터 깔아요. 네. 무조건 장기. 나도 옛날에 그랬어. 삶이 장기. 네. 장기를 또 일단 워밍업으로 알까기 먼저 몸을 풀어요. 알까기도 쉬운 제가 것부터 한번 해야죠. 그쵸. 알까기도 잘했어요. 네. 백발백중입니다. 오. 알까기 이제 하고 장기를 두잖아요. 네. 다 이겨요, 제가. 어. 형들도 이기고요.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막 1학년 이때였어도 아버지도 이겼어요. 제가 진짜 아, 장기의 장기 글자는 신이었어요. 참 인연이 깊으시네요. 장기하, 장기. 그래서 장기. 되게 산으로 가고 있는데. 장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돌이켜보면은 저는 이게 게임이었어요. 노는 거였는데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뒤늦게 네. 공부를 했지만 그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일단 이거 할 때 집중해야 되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장기를 잘하려면요 몇 수 앞을 내다봐야 되거든요. 잘하는 사람 몇 수 앞 내다본다고 네. 하죠. 근데 특히 수학 같은 걸 보면요 어떤 식이냐면 조건들이 몇 가지 주어지면요 이 조건들을 쉬운 문제는 바로 적용하면 바로 나오죠. 근데 응용 문제는 절대로 처음에 바로 나오는 건 이건 사실 고난도 문제라고 할 수도 없어요. 조건들을 이리 끼워 맞춰보고 저리 끼워 맞춰보고 엄청난 그 시행착오 끝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떠냐면 장기가 내가 이렇게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요걸 요렇게 하면은 아마 저 사람이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할 거야. 아. 이 사람은 아마 유리하기 위해서 요렇게 할 확률이 높아. 그 다음에 난 요렇게 하거나 요렇게 할 거야. 그 경우의 수를 굉장히 요즘 뭐 이세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하는 거고 뭐 알파고도 그 경우의 수를 엄청나게 따지는 네. 컴퓨터잖아요. 이게 학습의 작업 기억을 높이는 그러니까 이 순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순간적인 그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네. 이상한 점. 이상한 점. 이상한 점?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이 정도인데 제가 아버지를 이겼다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천재적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러게요. 아버지가 좀 봐주신 건가? 중요한 거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뭐 영재 이런 것과는 완전 거리가 멀었거든요. 져주셨던 거죠. 아버지가 일부러? 져주셨는데 예. 네, 저는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또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진짜 제가 장기 하나만큼은 정말 잘한 줄 알았거든요. 뒤늦게 그래서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 어린 시절에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뒤늦게 이제 전화해가지고 혹시 이거 좀 이상한데요? 예. 혹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했더니 져주셨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져주셨냐? 제가 모를 정도로. 제가 장기를 처음부터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장기를 좋아하셨고 뭐 아들이랑 뭐 두는 거 로망처럼 네. 생각하셨으니까 이거를 이제 가르쳐 줄 때 뭐 잘한다 하셨고 진짜 중요한 거는 져주시는데 그냥 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네. 빈틈을 살짝 보여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를 이제 뭐 놓칠 때도 있고 그거를 이제 발견해가지고 하잖아요. 아주 어떻게 겨우겨우 이겼다. 예. 제가 진짜 장기도의 옆에서 개다리 춤을 한 5분 춰요. 너무 신나가지고. 신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장기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겠네요, 진짜. 근데 뭐 어린 시절 뭐 사진부터 해서 장기에 대한 그 기억이 아직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고 한데 네. 이게 실제 공부에도 도움이 됐지만 공부라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핵심은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만약에 그냥 허무하게 져주셨으면 저는 장기를 좋아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반대로 다 그냥 이겨버리셨으면 네.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이게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이 만약에 너무 어려워요. 네. 시작하자마자 막 한 발자국을 못 가요. 어떤 게임도 재미 못 느껴요. 반대로 너무 쉽다. 게임조차도 재미없습니다. 너무 쉬워도. 네. 그래서 적절한 난이도로 이 아이 수준에 맞춰서 가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뒤처졌으니까 막 빨리 막 조급한 마음에 막 전교 1등처럼 돼야 된다. 전교 1등이 하는 막 어려운 교재들을 다 끌어모은 다음에 오늘 문제 15건 사가지고 이거 방학 동안 다 풀어. 이러면 감당도 못하거든요. 질리죠. 예. 질리고 집중도 못합니다. 그죠? 이 공부의 흥미조차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이 자녀분들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건데요. 공식 멘토 중에 영어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토익이 만점이에요. 뭐. 근데 이 친구가 뭐
조기 유학을 갔다 온 거나 그런 네. 것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지방 학생이에요. 어. 광주 출신인데. 근데 얘가 영어를 진짜 잘하거든요. 야. 영어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엄청나게 많이 독서를 한 거예요. 네. 소설 같은 거. 아. 그러니까 놀면서 그냥 한 거예요. 소설 읽는데. 핵심이 뭐였냐면 이 학생의 비결처럼 안 들리실 거예요. 네. 뭐냐면 보다가 어렵다. 그러면 쉬운 걸로 내려가서 해요. 수준에 맞게. 네. 한 70에서 80% 해석이 되는 걸 읽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팍 되죠. 줄거리를 아니까 이게 재밌어요. 한글도 소설로 이 내용이 있으면 흥미진진하잖아요. 네. 이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모르는 단어 한두 개 나와도 유추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전을 안 봐도 뜻을 알 수가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내가 영어가 더 이상 이제 공부가 아니에요. 아. 휴식 시간에 영어를 하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는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도 없고 어느 정도냐 독해가 물론 속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문법 있잖아요. 예. 문법을 우리는 문법 뭐 투부정사의 문법이 어떻고 막 뭐 가정법이 어떻고 이 생각하잖아요. 이 친구요 읽다가 어색하잖아. 네. 답 체크하면 이게 정답이에요. 너무 많은 이게- 거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도 뭐 강성태 은 뭐 누구 닮았다. 네. 은이 잘못됐다는 는으로 해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동으로 아는 것처럼 많이 접하다 보면 문법도 사실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핵심은 수준에 맞춰서 이 난이도에 맞춰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성취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기를 너무나 잘하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인데 그게 공부에도 직접 연결이 됐지만 지금 왠지 지금 부모님들이 이제 또 끝나고 장기판 사러 다 아까 어떤 분이 장난감 치우고 장기 사야겠다고. 그러니까요. 이거 장기판 오늘 동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진짜로 그 말씀이 좀 와닿네요. 네. 영어 같은 경우에도 저도 마찬가지로 영어 늦가기를 배웠지만 네. 사실은 그게 공부를 내가 해야 되겠다. 앞으로 뭐 며칠 있으면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저는 뭐 토익 토플 이런 것도 본 적이 없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만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네.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 좀 이게 좀 즐기게 됐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좀 들리는 거예요 조금씩. 네. 그러면서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보는데 이게 막 영어가 막 들려요. 뭔 말하는지.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내 자료인 것 흥미가 같고.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들리니까 계속 하더라고요. 나중에 토익 토플 관련된 어떤 EBS에서 하는 어떤 그 교육방송이 있었는데 라디오에 제가 나갔는데 토익 토플 이렇게 원래 원어민들이 있는데 원어민들이 안 나온 거예요. 왜 안 나왔냐? 네. 정철 씨가 영어 잘하니까 이 원고들을 읽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네. 나 근데 읽어본 적이 없어. 원래 읽는 영어가 아닙니다. 네. 나는 그냥 들어서 하는 영어지. 그러니까 난 못 읽는다. 네. 문법이나 이런 거 잘 모른다. 그러면은 내가 그 대신 내가 맞춰보겠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강사분이 읽어준 거예요. 그래 나 이렇게 들었지 듣기 평가적으로. A, B, C, D 하는데 A. 왜요? 몰라요. A가 이상해요. 와. 근데 맞췄어요. 근데 진짜 이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을 알아서 이걸 대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들었으니까 즐기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즐기다 보니까 재미를 느끼고 재미 안에서 성취감을 그렇죠. 느낄 수 네. 있다는 이게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네요. 영어 학습하실 때도요. 네. 그러다 계속, 보니까 이제 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아 내가 지금 글 쓰는 거를 아직 안 배웠으니 읽는 걸 아직 안 배웠으니 이제 좀 배워야지. 그래서 필요성을 지금 뭘 느끼는 보고 거죠. 있냐면은 동화책을 읽고 있어요. 오. 네. 지금 무슨 동화책이면 영어로 되어 있는 네. 동화책을 읽어요. 너무 재밌어요. 와. 멋있어. 그리고 단어장을 안 펴도 돼. 왜? 그림이 설명해 주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뭘 모르겠어. 네. 디렉션 이렇게 나왔는데 네. 디렉션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호랑이가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거든. 네네. 아 디렉션이 그럼 대충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지. 네네네.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해서 뜻을 하려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아니 늦게 와우. 트이셨어요. 지금. 진짜. 인성 갖췄죠. 드디어 늦게 트이셨네요. 트이죠. 그러니까. 영어는 그렇게 배웠어요.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일본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일본어가 많이 나와서 일본어를 네. 재밌게 더 잘 배우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흥미에서 비롯된 재미,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네네네.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조급하시잖아요. 늦게 네. 이제 뭔가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막 지금 당장 다른 애들에 비해서 못하고 근데 우리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어떻게 보면 딱 맞습니다. 네. 결국 수준에 맞춰서 왜냐면 지금 당장 2차 함수, 3차 함수를 잘 몰라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낮춰서 함수 인수분해부터 안 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다들 정상에 빨리 올라가고 싶어 하죠. 근데 낮은 곳부터 시작을 안 합니다. 이거는 뭐 공부뿐만 아니라 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차근차근 올라가면은 그게 쌓여가지고 언젠가는 거기 도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조급함 좀 내려놓으시고 네. 하나씩 오늘 진짜 하나라도 제대로 내 걸로 백지에 써가면서 진짜 내게 되면서 이런 거 학습을 하시면요. 네. 아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언젠가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시게 될 거라고 저는 네. 확신합니다. 고3인데 똑같아요. 재수하고 난 다음에 또 삼수하고 정말 힘들죠. 망한 거죠. 님 장기야 선배 공중기 닮았나요? 놀자를 지었습니다.